안녕하세요. 네, 건설업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6강 실적 신고 등 건설업의 각종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장 실적 신고, 2장 건설업 양수도 신고, 3장 기재사항 변경 신고,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 네, 본점 이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장 합병과 상속 시의 신고,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실적 신고입니다. 실적 신고에 대한 간단한 개요입니다. 실적 신고가 들어가면은 시공 능력 평가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실적 신고는 제출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라고요. 건설공사의 실적을 정리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고, 건설공사 기성 실적 신고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을 통하여 그 확인이 되는 부분은 그 첨부 서류를 가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영 관련된 서류도 제출하는데요. 경영 관련된 서류도 제출하는데 재무제표 관련 서류와 증빙 서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2월 15일까지 기성실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까지. 네. 재무제표 관련 서류는 같이 제출을 하는 건데 신고 제출 기간이 살짝 틀립니다. 재무제표 경영 관련 서류는 법인은 4월 15일까지, 실적신고 2월 15일 날 하시고 경영 관련 재무제표 등 서류는 법인은 4월 15일까지, 개인은 5월 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처를 보시면 종합건설업은 해당 소속 대한건설업협회 시도지회, 소속된 시도지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회는 각 전문건설업협회별로 각각의 소속 시도지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협회에 제출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설업 양수도입니다. 건설업 양수도. 양수도 제출 서류입니다. 당연히 양수도 계약서 들어가겠습니다. 양수도 계약서. 그 다음에 양수인에 대한 서류가 들어가는데요. 양수인에 대한 서류가 들어가는데 양수인은 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양수인 관련 서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는 재외국민 등록증 사본이나 사본 및 여권 사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 명세서와 그 증빙 서류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양수인에 관한 서류 세 번째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있습니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 기간이 시도지사 또는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기간에 그 발급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 확인서 발급 기간이 시도지사 또는 위탁 기간에 그 발급 내용을 통보해 준 경우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한 걸로 가름하기 때문에 굳이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출 서류 두 번째입니다. 건설업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보시면은 시설 장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규정된 사무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 시설 현황을 기재한 그러한 서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죠. 시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 종류, 성능, 수량을 기재한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수인 관련 서류입니다.
건설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기재한 서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기재한 서류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거나 과거의 조합원이었거나 현재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네,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원의 의견서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등록증을 양도하시는 분이 과거의 조합원이었거나 현재 조합원이면은 네, 공제조합의 의견서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동의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양수도 처리기간. 네, 양수도 처리기간 확인사항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 네, 양수도 처리기간이 네, 법인은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보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관한 서류는 자가소유인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이죠. 건물 등기부 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는 등기사항,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공장 등록대장 등본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네, 아래 건설산업기본법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3장입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 되겠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 다음 영업소 소재지 사업장 변경입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 말수사항 포함으로 뽑아야 됩니다. 말수사항 포함으로. 그 다음에 개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네, 이렇게 되고 공통적인 부분은 사무실 위치도, 사무실 평면도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죠. 그 다음에 사무실 내부 외부의 사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소유인 경우는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은 용도가 바뀐 경우 제출. 임차를 한 경우는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재임대의 경우는 전대인 경우는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재임대 계약서, 그리고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 재임대 동의서에는 건물주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대표자 또는 성명, 개명 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자가 타인으로 바뀌거나 대표자 자체의 성함이 바뀐 경우, 개명한 경우죠. 이런 경우입니다. 공통적으로 임원 인적사항에 변경 대표자를 기재하셔야 되고요. 법인은 등기부 등본 역시 말수사항 포함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개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 증명서류, 등기부 등본 그 자체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본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적 변경, 증명, 소속 국가 국적 변경을 증명한 서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절차 보겠습니다. 기재사항 변경 신고 처리 절차. 신청인은
대한건설업협회 시도지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면 심사죠. 그런 다음에 기업 진단을 요구하고 실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필요할 시 의심사항이 발견됐을 시 실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건 충족 시 건설업 양도신고서 심사 후 요건 충족 시 건설업 양도신고서를 심사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 결과 소재지 관할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으면은 관할관청에서는 결재를 받고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도지회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예전에 주기적 신고 심사에 준하여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재사항 변경 신고 처리 절차, 전문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재사항 변경 신고 처리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관할관청에 관할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할관청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서면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기업 진단 요구 및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필요한 경우만 요청을 하는데 의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처리 방법은 심사 기준은 예전에 주기적 신고 심사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정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합병의 신청 서류와 처리 절차입니다. 합병의 신청 서류는 당연히 합병계약서 4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합병 공고문, 상법에 의해서 합병 공고문,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합병 공고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주주총회나 창립총회 결의서 4번 들어가겠습니다. 상법의 절차를 잘 지키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법인에 대한 다음 항목의 서류입니다.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 후 새롭게 신설된 제3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등록 건설업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재외국민인 경우는 재외국민 등록증 4번 및 여권 4번, 법인의 경우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 관련 서류, 개인의 경우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개인은 재무제표가 아니라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기간이 시도지사나 위탁기관에 발급 내용을 통보한 경우는 굳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설 장비에 관한 내용, 사무실을 갖추었으면 법정 요건에 맞는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 4번, 임대차인 경우죠. 자가인 경우는 필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현황을 기재한 건설공사 시설 현황을 기재한 서류, 그 다음에 건설공사용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 종류, 성능, 수량 등을 기재한 장비 현황 기재 서류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서류, 종합건설업의 합병 절차,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처리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대한건설업협회 시도지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시도지회에서는 신고서를 접수받아서 신고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 후 필요한 경우 기업 진단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심사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되겠습니다. 요건, 시도지회에서 요건 충족을 확인한 경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신고서, 양도신고서를 심사해서 요건 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회에서는 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결과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통보받은 관할 시군구청은 결재를 받고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재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의 합병 처리 절차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처리 절차. 다를 건 없고요. 신청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점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종합건설업의 합병 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장 상속의 신청 서류와 처리 절차입니다. 상속 신청 서류입니다. 먼저 상속인이 건설업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인임을 내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상속인, 물려받은 사람, 자녀분 물려받은 사람 이분들에 대한 서류는 해당 건설업 등록 관련 서류만 제출하는데 외국인, 재외국민인 경우는 재외국민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법인인 경우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 명세서와 그 관련 증빙서류, 그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이 보증가능 확인서는 역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나 또는 위탁기관에 발급한 내용을 통보한 경우는 굳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실,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 경우이죠. 그 다음에 건설공사용 시설은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현황을 기재한 서류. 그 다음에 건설공사용 장비는 역시 현황을 기재한 서류인데 장비의 경우는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죠. 기계 및 기구인데 명칭, 성능, 종류, 수량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의 보유 현황, 우리 회사의 등록업종의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이 확인한 확인서, 확인서. 신고인,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미비사항이 13조 1항 각호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건설업의 상속처리 절차입니다. 종합건설업의 상속처리 절차. 신청인은 대한건설업협회 시도지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서면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기업 진단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은 신고서 심사한 내용하고 적격 여부 확인한 결과를 소재지 관할 관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할 관청은 그 내용을 받아서 내부 결재를 거친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정정하여 제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상속처리 절차입니다. 내용이 동일하고요. 신청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곳이 관할 관청, 관할 시군구청이다. 이 부분만 틀리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